서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토대로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자는 35세 중국 여성 A씨로 인천의 한 병원에 격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인천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인 내항 재개발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상상 플랫폼 사업은 물론 1-8부두 재개발도 사업자가 포기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화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서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살 아이를 둔 최모 씨.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고 1, 2분마다 소변을 보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인 겁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빈뇨라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아동 학대를 의심한 최 씨는 어린이집 CCTV를 확인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한테 숟가락통을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거를 줬다 뺐다 하면서 아이가 약간 짜증을 내는 듯이 하니까 숟가락통으로 아이를 머리를 쳤어요. 근데 아이가 그거를 하고 의자 뒤로 넘어가면서 자지러지게 우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뭐 안았는데 그 다음에 장면이 아이 고개가 갑자기 뒤로 확 한 두세 번 뒤로 확 젖혀지는 거죠. 또 다른 학부모도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결과 정서적 학대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밥을 먹다가 선생님이 아이 이름을 부르고 나니까 엄청 겁에 질린 표정으로 손잡이를 아니야 이러면서 울면서 뒷걸음질 치는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밥을 먹을 때도 그 사건이쯤에서는 밥을 먹지를 못했어요.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여러 건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요. 네네. 그래서 아직 언제 마무리될지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아, 그래요? 아동학대 피해는 확인이 된 거고. 가해 교사는 경찰 신고가 접수된 이후 해당 어린이집을 퇴사한 상태입니다. 어린이집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취재진의 질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서구청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인 내항 재개발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상상 플랫폼 사업은 물론 1-8부두 재개발도 사업자가 포기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국시비 396억 원을 투입해 내양 8부두 폐곡물 창고에 조성하려던 상상 플랫폼 사업. CJ는 아시아권 최초의 디지털 기술 접목 테마파크, 신개념의 영화관, 디지털 아쿠아리움 등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CJ 측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내양 재개발의 마중물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인천시는 지난달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 공모에 내양 1부두 일대 4만 1000여 제곱미터를 사업지로 신청했습니다. 혁신지구 선정 시 국비 250억을 지원받아 해양산업 클러스터, 뮤직 플랫폼, 복합행정센터, 테마광장 등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사업이 선정되기도 전에 신청 단계부터 무리하게 홍보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공동으로 참여했던 LH가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내양 1-8부두 재개발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민간 사업자 유치에 실패했던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도시공사를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달 초 3자 간 첫 회의를 가졌지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역안을 놓고
인천시와 IPA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자는 35세 중국 여성 A씨로 어제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인천의 한 병원에 격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A씨는 환승을 위해 19일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으며 전날인 18일에 발열과 근육통 증상으로 우한시 의료기관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와 함께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들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서구가 설 명절 연휴 동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상황실은 생활 민원 처리반을 중심으로 총 9개 반 8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군은 청소와 환경, 비상진료, 교통수송 등 주민 불편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해 각각의 상황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과 당직 약국 현황, 동별 쓰레기 수거일과 관련된 정보는 구청과 각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 사이 어떤 사건 사고 소식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경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23층짜리 호텔 5층 세탁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세탁실 드라이클리닝기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건물 일부와 드라이클리닝기가 불에 타면서 145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3시 11분경에는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도 불이 났는데요. 피부과인 이 병원은 수술실 안에 설치해 놓은 전기 콘센트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최초 불이 시작되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수술실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248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1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6시 6분경에는 서구 신곡동 한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 불은 주차된 승용차 엔진룸에서 정기적 요인으로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엔진룸과 차량 내부가 불에 타면서 1,725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6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 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8시 3분경 강화군 하전면 이강교차로 인근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승용차가 주행 중에 동물을 피하려다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요. 30대 운전자가 가슴과 골반을 크게 다쳐 강화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오전 8시 38분경에는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30대 남성이 아파트 7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였는데요. 출동한 남동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 때면 각종 전이나 튀김 요리를 하느라 집집마다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에 따라서 식용유 화재로 인한 화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식용유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나면 물을 뿌리는 일 절대 금지해야 하는데요. 만약 물을 뿌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화염이 커져 불길이 번지거나 뜨거운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불이 붙은 후라이팬에 젖은 수건이나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꺼야겠습니다. 또한 주방 화재에 꼭 필요한 소화기가 있는데요. 영어 단어 키친의 K를 약자로 딴 K급 소화기를 주방에 비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 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2공항철도 건설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인천 지역 정치권과 인천시민연대의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공항 경제권 조성과 인천공항 허브화를 위해 반드시 제2공항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특히 동부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을 고려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연간 7,200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이 완성되는 2024년엔 여객 수용 능력이 1억 명까지 증가합니다. 두바이, 이스탄불에 이어 세계 3대 공항으로 도약하는 겁니다. 인천시는 미래 먹거리로 인천 전체를 아우르는 공항 경제권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영종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도로 2개와 철도 1개로 육지와 연결되는데 이 상태로는 승객과 화물송에 제약이 따른다는 지적입니다. 2025년에 제3연육교 건설로 도로 하나가 더 생기지만 철도 확충, 이른바 제2공항철도 건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공간의 제약과 기능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좀 더 확충돼서 지금 영종도와 인천 광역시를 구분하고 있는 그 바다가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구조화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인천공항 경제권이 인천광역시 전체를 포괄할 것이고 또 인천공항이 대한민국의 허브공항으로서 기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철도는 단순한 인천적 철도가 아닌 전국을 잇고 향후 동북아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일단 인천발 KTX와 연결하면 전국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올해 1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남북평화도로처럼 강화와 개성을 잇는 철도로 확장하는 걸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항과 남한 전체의 연결, 직접 서울을 통하지 않고 인천을 통해서 바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북한으로 가는, 지금 영종도에서 강화, 개성 이렇게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로 가는 길,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거기서 중국과의 해저터널 이런 걸 다 그려볼 때는 그 중심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중심 지역을 제대로 설정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이렇게 보면 쉽게 해결돼요. 제2공항철도는 숭이역에서 영종하늘 도시를 거쳐 인천공항까지 16.71km를 잇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이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인천시민연대와 인천지역 야3당의 공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영주입니다. 4.15 총선에서 인천 서구 갑지역은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데요. 현역 의원까지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벌써부터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현역 이학재 국회의원은 이번 선거로 4선에 도전합니다. 2번의 구청장과 국회의원을 연이어 3번이나 지냈습니다. 탄핵 정국 중 바른미래당에 몸을 담았다가 지난해 보수 대통합을 외치며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습니다. 지난 가을엔 조국 사퇴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벌이면서 당내 기반을 다시 다졌습니다. 이 의원은 선거 90일 전인 지난 16일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잘 못 싸웠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싸워서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교훈 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이학재 의원과는 4번째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 위원장은 중앙무대에서도 입지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정세균 신임 총리와는 국회의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낼 만큼 오랜 정치적 동지로 꼽힙니다. 지역에서도 오랜 시간 기반을 다진 만큼 이번엔 반드시 승리한다는 각오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국회의원도 했고 또 인천시 부시장도 했고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지게 됐습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앙숙의 오랜 맞대결에 도전장을 낸 강범석 전 서구청장. 이학재 의원과 같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이 의원과 정식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 서구청장 재선에 실패한 이후 이번 총선을 통해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에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새 인물론을 강조하는 강 전 청장. 특히 원도심권에서의 탄탄한 기반을 바탕으로 지역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바뀌어야 되고요. 사실은 서구도 바뀌어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앞서 나간 사람들을 뒤이어가면서 또 다른 변화와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썩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고요. 썩지 않기 위해서는 흘러야 하고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일찍부터 선거 열기가 뜨거워진 서구 갑지역. 인천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우리의 전통 음식 배우기에 나섰습니다. 낯선 한국의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얀 만두피 위에 속을 듬뿍 올립니다. 가장자리를 꼭꼭 눌러주면 예쁜 만두 모양이 완성됩니다. 한국의 설 명절 대표 음식인 만두. 서구의 한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만두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아이들도 고사리 손으로 만두를 빚으며 한국의 명절 음식을 경험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한국 음식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으니까 저도 집에서 뭐 할 수 있으니까 애들한테 만들어주고 그리고 좋아요. 재밌고. 잘 빚은 만두는 찜기에 넣고 푹 익힙니다. 육수에 만두와 파, 각종 고명을 더해 끓이면 먹음직스러운 만두국이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한국의 전통 풍습. 하지만 매년 명절 음식을 함께 먹고 나누다 보니 어느새 익숙한 문화로 느껴집니다. 참 이런 행사 할 때마다 우리 교회안도 생각나고 다문화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면서 또 재밌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날 행사에는 서구 검암경소동 주민자치센터의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실 수강생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은 이런 자리를 통해 한국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여 한국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오늘의 행사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새 가족을 꾸려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 가정 여성들. 낯선 우리 문화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 티브로드 인천방송이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표창장 수여는 어제 오후 인천소방본부에서 김영중 본부장이 이권영 티브로드 인천방송 대표에게 수여했습니다. 본 방송은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소방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한 재난방송 송출로 국민의 생활 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어제 오전 제11대 신임사장으로 이승우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승우 신임사장은 LH 청라사업단장, 신도시 계획처장 등을 역임했고 2015년부터 2년 6개월간 인천도시공사 사업개발본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사장은 선진적인 재정관리와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수익 창출로 도시개발은 물론 도시재생과 주거복지를 리드하는 공공개발자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티브로드는 항상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티브로드 인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